수사관은 대부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이미 그 보험사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국과수에서 회신한 자료들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진술보다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 중에서 속칭 보험빵이라고 하는 자동차 고의 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예전에 지급했던 사건들까지 좀 뒤져가면서 이렇게 보험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나? 싶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사실 좀 많이 들었던 사건인, 많이 들어서 좀 아는데, 보험사에서 요즘 이제 SIU라고 해서 이제 전직 경찰분들을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사고 조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사고 중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사기나 보험 사기가 의심될 만한 사건들을 좀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설 수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험사에서 고용하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채용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업계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쌩쌩한 그 현직 출신들을 좀 많이 영입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 강화되고, 그분들이 이제 예전 것 중에서도 좀 의심스러운 거를 막 이렇게 잘 찾아냅니다. 보면 잘 찾아내서 이제 예전 것까지 이제 뒤져서 이렇게 좀 수사 의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정확하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시작돼서 전화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사실 예전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기억도 흐릿하고 그런 사고 있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누구랑 탔었지? 이런 부분마저도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건인데, 경찰분들은 당연히 그 보험사에서 주는 자료들이나 CCTV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석 자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일단은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2024년이라고 치면 갑자기 누구누구씨 2020년도에 어디에서 무슨 사고 났던 거 기억나세요?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당장 기억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당황스럽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경찰을 전화를 받고 나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누가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제가 그때 했던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라는 식으로 저한테도 실제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경찰에 이제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건 아니면 고의로 사고를 낸 차량에 당연히 이제 함께 짜고 보험빵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미치겠는데,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니까 사실 불쾌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에 어쨌든 답은 해야 되고, 혹시라도 답을 잘못하게 되면은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그렇게 정말 흐릿한 상황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사관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도 사실 막 본인이 부인을 강하게 하거나 하면은 이게 증거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관이 또 약간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의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통 사람 입장에서 약간 심한 마음도 있고, 이거 혹시라도 내가 거짓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무조건 일단 응한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체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뭐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서를 이제 신문 조서를 받아보는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이 양반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서 이러는구나 라고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조사받을 때부터 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뭐 좀 찜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수사관이 뭐 꼭 이 사건 아니라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뭐 폴리그래프 조사라고 합니다만은 요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하면 일단은 받는다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내가 고의로 정말 차량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사관은 대부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이미 그 보험사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국과수에서 회신한 자료들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진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혹은 조사를 받는 중이라도 뭐 조사가 1차 조사 있고 2차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내가 정말 인정을 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 일부러 내가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내가 아니다라고 싸워야 될 만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 판단부터 명확하게 세워놓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방향을 정말 세워놓고 조사를 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전문 변호사라면 사실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얼마나 단기간에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혹시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정말 다 비슷한지, 그리고 혹시 동승자들 간에 이제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동승자들 간에 이제 합의금을 받고 난 이후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뭐 그리고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 병원이 문제가 돼서 쉽게 말하면 나이롱 환자들만 유치하는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서 치료를 그 기간에 입원해서 받았는지 등등의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수사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 사건을 이제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요런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사를 많이 받아보면 수사관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제 그 체크를 통해서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여기저기 광고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매체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좋은 사무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성의 있게 잘 찾아보셔서 급하다고 막 찾지 마시고 정말 여러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잘 찾아보셔서 본인 옆에서 끝까지 이제 성의 있게 함께 대응해 주실 이런 사건 전문 변호사님을 잘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